예, 예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비도 오고 궂은 날씨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짐작컨대 아직까지 우리 협회 회원에 가입하시 않으신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래 회원이었다가 탈회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협회 가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 협회에 대해서 뭐 약간 비판적이고 협회가 무슨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사법이 개정이 돼서 모든 개업 건축사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지만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도대체 왜 건축사 의무가입을 우리 협회에서는 하게 되었고 이 의무가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장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건축사 의무가입이라는 법안을 하게 되었는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중에서 피로티 구조 건축물인 경우에 구조 기술사나 구조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 이제 포항과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구조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이겠죠. 저희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피로티 구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썩 동의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피로티 구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구조 개선을 더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감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감리를 우리 건축사가 하면 안 되고 구조 기술사나 구조 관련 전문가가 해야 되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건축사가 하면 이게 잘 안 되고 구조 기술사가 하면 잘 된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잘 안 되면 그냥 처벌을 강화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구조 건축물 피로티 구조에 대해서 그 감리 사항을 촬영해서 제출한다든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이 부당성을 주장했죠. 왜 국민들의 쓸데없는 부담이 가중되고 공의도 늦어진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기화는 저희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저랑 국토부랑 각자 입장을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은 전혀 저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피로티 구조에 대해서 구조를 강화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자. 그 틀린 얘기 맞잖아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고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 의원들은 뭐라고 했냐면 건축사가 일을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건축사가 감리하면서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다. 아주 우리 건축사들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냥 그 자기 직능에만 자기 이해에만 충실한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회의를 물론 국토부 안대로 피로티 점검은 구조기술사가 하게 됐죠.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논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건축 환경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건축사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국민과 국가로부터 직능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나요? 뭐 그렇다면 의무가입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서울건설사 회장일 때 외부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건축계는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자기 소리를 하고 있나? 뭐 이제 좀 제대로 정리해서 한 목소리를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국회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의무가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반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의무가입이었다가 2000년 1월 28일 날 의무가입이 임의가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명분은 뭐냐면 이제 전문가들이 자기끼리 하지 말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취지대로 됐으면 뭐 의무가입을 다시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무슨 변화가 있었죠? 여기에? 첫째, 어느 사회인가 우리 건축사 면허가 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원래 건축사는 면허였습니다. 거기다가 FTA라는 명분으로 5년제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건 건축계에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죠? 또 뭐 자유로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우리는 정말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축사는 구급 공무원보다 못하다. 뭐 맨날 허가 받으러 공무원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외국의 어떤 나라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순치해서 건축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같이 오랫동안 좋은 시절에 일 많이 하고 건축사는 몇 명 안 되고 일 많은 그런 좋은 시절 그래 지난 사람들 다 끝났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우리 후배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선배들은 최소한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건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무가입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자격과 면허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은 이런 얘기예요.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할 감리할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자격. 면허는 뭔가요? 면허는 한자 그대로 뭐냐면 면할 면자에다가 허락할 허자. 허락을 면하다 이겁니다. 건축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고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에서 줌으로써 너희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 자동차 면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면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직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 30년에 비해서 심의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허가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왜? 너희들한테 능력은 좋지만 너네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의도 계속 강화해야 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허가도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변하면서 우리에게 변화인 겁니다. 뭐 2019년에 이렇게 발의를 하고 뭐 이런 정말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또 한번 폐기됐다가 다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사실 또 건축계에 여러 가지 또 설득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발의를 해서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이후 1년, 즉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의가 되는데 8월 달에 그 1년 안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8월 3일까지 모두 가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건사 사무소를 개설 신고하고 있는 건사는 건사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건사는 1년 이내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의무 가입이 주는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한테. 저는 제가 일산에서 저희 지평부와 의무 가입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의사와 변호사와 제가 흔히 하는 비유로 의사와 변호사와 건축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같은 것은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 변호사는 국민의 인권, 건축사는 국민의 안전. 다른 점은 뭔가요? 의사, 변호사는 제대로 대접받고 건축사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게 차이인 거죠. 우리 문제의 답은 저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국가나 국민도 우리를 공인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직능인입니다. 그냥 설계하고 감리하고 그걸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답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무가입 그렇고 뭐 논란이 됐던 허가권 재정 감리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해야만 그 법은 통과되는 거죠. 두 번째, 단체 간의 갈등의 최대 장벽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상 건축의 특징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건축을 바라보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 가협회 수석배님도 계시지만 건축가협회는 건축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걸 더 강조하고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공적 역할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역할에 충실하고 그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서로 혼재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린 거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사실 우리 단체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을 치유하고 그런 갈등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무슨 역량일까요? 정치적인 역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바뀌고 그럽니다. 무슨 사건만 생기면 지금 또 생길 것 같죠? 아니, 홍수 났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생기는 거죠. 왜? 아주 간단해요. 그냥 무슨 사건 생기면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징계를 강화하고 법을 강화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이 얼마나 누더기 법입니까? 작동이 안 되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된다.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한참 일할 때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왜? 일이 넘쳐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좋은 시절에 머물러서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뭐 이런 세상이 영원히 가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괴리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구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상 건축사 의무가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의무가입이었다가 임의가입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옛날로 환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건축사가 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낸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은 못 해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지금 우리한테 가장 그 큰 병이 뭘까요? 상실감. 에? 아유, 뭐 우리는 안 돼. 뭐 이거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저는 의무가입의 실천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자성, 두 번째 회복, 도약입니다. 자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잘못이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건축사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항,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협회 설립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한건설협회는 회원 권익 향상하고 회원의 업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법적 개선하는 거, 딱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건축 문화에 관한가 예술에 관한 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우리 건축가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가협회랑 같이 협력하고 함께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영향을 여기에 집중을 해도 사실은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협회에 그 장기 과제를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에서 그 개회사에서 이 세 가지 그 실정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건축의 대통합입니다. 여러분, 건축의 대통합이라는 것이 단체 간의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계가 지금 건축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식구인가요? 우리 건축사와 뭐 공무원, 건축사와 학계, 뭐 또 우리와 협회의 다른 단체, 사실은 한 식구라는 의식은 없습니다. 그 외국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축사들의 그 설계 의도를 잘 구현하는 방법을 허가를 내줘야 되나, 또 심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허가나 심의를 안 내줘야 되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뭐 규모 있는 한 5,000평 정도 되는 건물인 경우엔 뭐 심의와 허가를 합해가지고 뭐 80몇 가지라는 뭐 얘기도 들었고요. 네. 지금 뭐냐면 우리 건설사 해야 될 능력은 좋은 건물을 설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심의와 허가를 잘 받는 게 건설사의 능력으로 이게 변질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건축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나요? 공무원 중에서 제일 한직이 건축직이에요. 제일 민원도 많고 승진도 안 되고 제일 골치 아프고 사고도 많고.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으로 많이 그 행정직이 와서 그 허가 행위도 하고 하잖아요. 왜? 없어요. 건축직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가리키면서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지금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3,000명 정도 졸업하는데 거기에 300명도 건설사무소에 취업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열악하고 고생스러우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건축을 공부하거나 건축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의 문제.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 건축 정책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의 문제의 답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업역을 확대하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얘기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이 우리 건축사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외국의 예처럼 대통령 옆자리에 건축사도 앉고, 국가 정책이 있으면 건축사 협회, 저 협회 국가에서 정책을 위반할 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건축사협회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건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건축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는지 협회에서 연구하고 이걸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건축연구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K건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유구한 5,000년 건축문화의 역사를 계승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잘 계승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프리츠커상은 일본은 8번, 중국도 인도도 받고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 부르키나파소 전 그 나라에서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받지 못했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년 안에 프리츠커상을 받기 유한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건축 환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왜냐? 국가와 국민들은 우리 건축사나 건축을 그냥 하나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로 바라보고 건축사들은 열심히 자기 직능을 위해서 자기 이해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공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아주 소외되어 있는 서민주거, 다세대 다가구에 대해서 정말 요즘 젊은 건축사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죠? 왜? 설계비가 너무 싸. 일은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거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건축위원회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프리츠커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여태까지 정부에서 관심 안 가져서 프리츠커상을 못 받았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 바로 프리츠커상을 받는 건가요?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건축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사실 이제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말 협회 직능에 맞는 협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나 그런 걸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제는 다른 단체와 또는 공무원이나 또는 학교와 협력해서 우리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정 단체로서의 우리 협회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업역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민국 건축사협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협회는 우리 의무가입 시대에 최적화하는 그런 이 협회 운영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냐면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수익 거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익원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시다 이제 저기 오른편에 보셨지만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회원 아카이브 라운지로 지금 설계 공모해서 곧 이제 회원 전용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또 출판 사업, 외국의 모든 건축사협회는 출판 사업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 전문 출판업을 우리 협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우리 최초로 지류의 신과 건축 소송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조직과 기능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카이브 라운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전을 했고요. 자, 우리 협회는 여러 가지 건축사법, 건축법, 기타 법령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법적 과제는 민간대가 기준 건축사법 개정입니다.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공대가와 민간대가가 분리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공의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비를 받고 민간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민간은 너네들이 알아서 자유 경쟁해서 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알아서 해,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 국가 건축의 동반자니 무슨 역할을 하려면, 아니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대가 헌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추진해서 이제 국회 발의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태를 볼까요? 자, 허가 면적의 90% 이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의 건물입니다. 92%. 그 다음에 그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민간의 부분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건축 서비스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 중소형 그 사무실이 97%입니다. 전체 사무소 형태. 그런데 97% 대형 사무실과 중소형 사무실의 매출이 50대 50, 약 8조의 시장을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97%가 머리에 박 터지면서 그 4조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대형 사무실들은 3%의 대형 사무실들이 4조를 하고 있죠. 물론 모든 분야가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건축계도 뭐 이것이 뭐 특별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대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능별로 월 2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우리 건축사입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 개선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의무가입의 진정한 그 목적이 달성될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통계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통계가 4월 말 현재 허가 면적이 뭐 거의 60%, 합격 면적이 62%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의 초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경기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지지만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건축 설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더 이런 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면 우리 건축계 생태계는 이게 붕괴되고 말 그런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속히 민간대가 기준 개정을 위해서 협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첫 번째 단계가 민간대가, 자, 설계비가 우리 뭐 다세대 설계비가 3배, 4배 올라갔다. 그러면 이 민간대가를 제정을 하면 협회는 민간대가를 제대로 지키는지 이 감독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덤핑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건수사 윤리를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협회는 건수사 업무 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서 검토제.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3배, 4배 설계를 받는데 설계는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이유는 우리가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전한 설계에 해당할 그럼 설계를 하고 있나? 설계도가 작성되어 있는지 충실히 감독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검토를 도입할 것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이 있는 것에 회비가 있다. 지금 우리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굉장히 어려운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회원들이 우리 선배 회원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은 그 좋은 시절에 일 많이 하고 설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아니 뭐 아직까지 뭐 추대원이라서 회비 안 내고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이제는 일이 있는 곳에 회비가 있어야 된다. 실적 회비를 도입할 것이고, 이거를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염원인 건축사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축 안전센터에서 외국처럼 심의나 허가를 일부 위임받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심의 허가 제도를 민간 이양하는 그런 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간 대가 법제화가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의사와 변호사와 우리의 이 다른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송사에 휘말리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이 변호사 찾아 저 변호사 뭐 세 군데 네 군데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이게 형사소송이냐 민사소송에 따라서 전문가를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건축주가 우리 건축사한테 어떤 설계를 의뢰할 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른 그런 안을 제시하겠죠. 건축주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사옥을 짓든 주택을 짓든 공장을 짓든 할 때 아니 자기가 원하는 설계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야죠. 문제는 뭐냐? 그거를 지금처럼 무보수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직능을 깎아먹고 우리의 그 위상을 떨어뜨리는 가장 그 아주 최악의 사건이고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냐? 내가 기초 분석이나 기획 설계를 했었을 때 나는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거 딴 데 가는 거죠. 왜? 딴 데는 안 받으니까. 근데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다 받으면 건축주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이거는 비용을 내야 되나. 외국에서는 상담만 해도 다 팩스가 날아옵니다. 자, 당신이랑 나는 상담 몇 시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네. 이게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계약 전 업무 대가에 대한 것도 협회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안전이라는 그런 그 화두로 우리가 어벽을 확대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민간 대가도 그렇고 건축사 의무가입도 건축사가 어렵고 힘드니까 너희들 이제 제대로 저기 돈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법을 개정해 준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그런 명분과 논리로 인해서 된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답을 국가, 국민과 사회 속에서 찾아서 거기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의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법제에서 우리의 어벽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 건축계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건 사고 생기기만 하면 그 끝에 가서는 이 책임에는 건축사가 있다. 얼마 전에 인천 검단에 그 주차장 붕괴 사고 있었죠. 언론에 어떻게 났나요? 설계 감리의 책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책임은 설계자, 감리자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1차적인 책임은 어디 있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없어요. 1차적인 책임은 구조 기술사에 있는 거죠. 설계 오류로 표현을 해서 저희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된다. 뭐냐? 구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구조 계산, 구조 설계, 구조 검토 다 구조 기술사가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요? 시공 24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현장에 있었는데 건축사보다 훨씬 감리를 잘할 수 있는데 왜 감리를 건축사만 하고 있느냐? 우리도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왜 안전사고가 나면 뒤치덕거리만 해야 되냐? 이제 건축 구조는 건축으로부터 완전 분리해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따로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 건축계는, 우리 건축사, 우리 협회는 이렇게 도전과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의무가입하고 나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와 정책 연대를 하면서 약간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의무가입 되고 나니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랑 이렇게 같이 맞짱 뜨고 있구나. 자, 이제 우리도 의사협회, 변호사처럼 이제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막 이렇게 데모하면 어디 납니까? 조선일보 일면에 합니다. 왜 날까요?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잘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자기 어벽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근데 왜 일면에 날까요? 네?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변호사, 의사의 일이 저 사람들의 일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93년인가요? 우리 시공회사에서 설계 경업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천에 우리 모였을 때 신문에 한 줄 난 적이 없어요. 그거 아니죠? 여기 의사협회 데모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라나 어쨌든
뭐 모이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협회 뭐야? 변호사만 써대라면 다냐? 전 국민을 변호사해라. 예? 우리 예를 들어서 건축사 많이 뽑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축계 난리 나. 예?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의무가입 단체라는 게 뭔가요? 아, 우리 건축사들은 다 이제 개업하려면 협회 가입해. 이게 의무가입 단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건축사협회나 우리 건축사협회는 어떤가요? 그냥 뭐 전기에서 뭐 펀치를 날리면 그런가 보다. 뭐 또 소방에서 날리면 뭐 통신에서 날리면 또 감리에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업역이 계속 침해되고 있잖아요. 아니 건축사가 해야 될 총괄 조정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됐고 남은 건 뭐죠? 책임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세움터 작업한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 우리가 지잖아요. 맞는 건가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의무가입 단체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행동할 때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업역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의사 변호사랑 뭐가 다를까요? 모여야 되는 거죠. 어디에?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아직도 우리를 그냥 뭐 옛날 건설을 알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협회에다가 무슨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사안이 생기면 얘기를 해도 사실 답이 없었어요. 답을 해도 사실 명분도 없고 실천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리 회원 지원센터나 부조리 신고한테 신고를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뭐 부당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지자체 공문도 보내고 시정 요구도 하고 시정도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그게 의무가입 단체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협회는 그냥 오로지 회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협회 회비를 내고 가입해봤자 나를 위해서 협회가 해주는 일이 없어. 내가 어려울 때 내 방패막을 대주지 않아. 그래서 가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비싼 돈 내고 뭐하러 가입을 해.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여러분 의무가입할 때 우리 회원 지금 기존에 회원들이 전부 다 찬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들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왜? 아니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쓸데없이 의무가입 만들어가지고 뭐 이거 불편하게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의무가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의무가입이 지금 당장 불편할지 몰라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축사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우리도 또 우리 후배들한테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저와 집행부가 의무가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무가입을 이제 애정으로 봐주시고 함께 협회 오셔서 함께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무가입 시대 이전을 분열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뭐 진리 아니에요, 진리? 건축사들이 뭉치니까 이게 무섭구나. 뭐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을 설계 감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대한민국인한테 주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의무가입으로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여태까지 그냥 싫으면 나갔고 생각이 맞은 사람끼리 이렇게 지내던 시대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협회한테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사회, 어떤 조직도 갈등이 없이 성장한 예는 없습니다. 남태평양의 원주민들 그냥 맨날 과일 열매 따먹고 이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종했잖아요. 이 갈등을 우리는 더 승화해서 이제 정말 불합리한 부분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아시는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건축사 삽계에 달아가는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집행부 대한건축협회는 이를 위해서 의무가입을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8월 3월까지 꼭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건축사의 시대를 만들어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장시간 설명 드렸는데 어쨌든 의무가입의 추진 배경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뭐 문자를 주시든 아니면 또 협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